올해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공항이 개최국 일본의 공항보다 인기가 더 좋아질 전망이며 국내의 많은 숙소들도 덩달아 이익을 보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하면 전세계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직접 개최하는 도시를 찾아가 그 순간의 감동을 직접 느끼며 경기장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번 제32회 도쿄올림픽도 이러한 감동을 느끼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전망인데, 일본은 이에 걸맞는 만족스러운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않고 더불어 환경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반사적으로 한국이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올림픽 개최국에 맞지 않는 인프라 구축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항의 문제입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시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쿄에 가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수기와 맞물려 내년 7에서 8월 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인천국제공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메인 공항은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애초 나리타 공항은 국제선, 하네다 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나리타는 인천공항, 하네다는 김포공항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하네다 공항은 도쿄 시내와 거리가 훨씬 가깝지만 항공편은 나리타 공항이 더 많습니다. 개항은 하네다 공항이 더 먼저 했지만 추후 나리타 공항으로 국제선 공항의 기능이 옮겨간 것 또한 우리나라 김포와 인천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공항과 도쿄 시내까지의 거리인데, 도쿄 시내와는 하네다 공항이 더 가깝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나리타 공항이 도심에서 멀리 있다 보니 현재는 육지와 가까운 하네다 공항에서도 국제선을 운영하게 됐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히려 하네다 공항을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델타항공은 내년 3월부터 도쿄 노선공항을 나리타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네다 공항은 국제선을 운영해봤던 경험은 있지만 80년대 이후 40년 이상 국내선을 중심으로 운항했던 공항인 만큼 통상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올림픽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수의 사람들을 대응할 만한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결과적으로 나리타 공항은 도심에서 멀고 하네다 공항은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입장에서는 어느 공항을 택해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6,768만 명이 이용하는 등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의 메가허브 공항입니다. 지난해 제2여객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며 입출국 수속 기간이 각각 40분, 20분으로 줄었고 대규모 면세 쇼핑을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지방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28개에 이르며 저렴한 항공료 또한 한몫했죠.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인천, 도쿄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대략 12만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20만원이 넘는 항공권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해 베이스 캠프로 숙소를 마련한 뒤 원하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직항 노선으로 수시로 일본에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외국인들의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이동을 매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숙소 가격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개최지인 일본에 숙소를 두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열리는 근처에 숙소가 있으면 편리하다는 것을 모를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도쿄 현지 숙박비는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현지 호텔 비용이 1박에 100만원, 캡슐형 호텔도 30만원 수준까지 급등했죠. 어떤 민박집은 1박에 45만엔,
원화로 477만 원을 받는 곳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등 다른 대륙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올림픽 경기를 하루만 보는 것도 아니기에 며칠간 숙박을 하려면 인천에 머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런 불만에 숙박비를 잡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중이며 대책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도쿄올림픽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방사능 문제는 올림픽과는 상관없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자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더욱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영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많은 일본 지역을 놔두고 후쿠시마의 제이빌리지를 성화 봉송지로 선택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올림픽을 재건과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건이 바로 원전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를 안전하다고 홍보해서 부흥시키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아직 안전성이 검증도 안 된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일부 치르기로 했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 식단에 올리겠다고도 했죠. 어쩌면 선수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겉으로는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했다고 선전하며 다들 건강하다라고 광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에게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될까요?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식재료가 충분히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숙소를 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안전보다는 일본의 이미지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실제 일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재팬은 12월 초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 출발지인 후쿠시마현 제이빌리지를 직접 조사했는데 고선량의 방사선이 여러 곳에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대전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장소라고 합니다. 또한 성화봉송 루트 자체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역들을 관통한다고 하니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더욱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신경 써야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2011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한국 원전 배출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일본발 방사능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어 도쿄올림픽 흥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일본인들도 자국의 상황에 대해 안 좋은 인프라와 환경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와 그래도 일본이 최고라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나뉜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현실을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봐주기를 하면 숙박비가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된 건가? 서민들은 올림픽을 직관하지 말고 TV만 봐야 하는 것이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비싼 도쿄에서 개최하다니 이건 폭거에 가깝다. 숙박시설 때문에 일본인들도 직관하지 못하는 현실, 그냥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올림픽 자국 개최로 좋아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정치인,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뿐이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들이지. 도쿄올림픽에 사용할 돈이 있으면 후쿠시마 오염을 막아라. 도쿄의 외식업체의 80%가 방사능 오염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죽음의 도시에서 올림픽이라니. 내부 피폭과 공기 오염은 도쿄라고 인정. 한국의 공항은 원래 나리타보다 이용할 게 많다. 내가 외국인이었어도 도쿄에 돈 버리러 오지 않는다. 일본은 적당히 하자. 방사능도 쉬쉬하면서 물가만 오르면 그 누가 온단 말인가. 도쿄올림픽이 인천올림픽으로 바뀌는 것 같아 슬프다. 다음으로 상황이야 어찌되었든 올림픽만 개최하면 되고 반대하면 무시하는 잘못된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오고 싶지 않은 나라는 안 와도 돼. 필요하면 찾는 법. 한국은 반일을 하더니 이제 스스로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구나.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그 누가 알아주는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니라고 하는 한국은 상대 말자.
저쪽 사람들은 또 좋아하겠네. 일본이 힘들 때는 좀 적당히 해라. 한국은 월드컵 때도 엮이더니 이번에도 엮이는 건가? 제발 일본이 하는 일에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일본인들은 이번 올림픽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반응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올림픽의 성공 문제로 일본 정부의 부담감도 증가될 것인데 벌써부터 삐걱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올림픽을 개최하기에 역부족인 일본 공항 환경,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말도 안 되게 치솟는 숙소 현황, 그리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방사능 문제 등으로 일본이 이번 올림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죠. 반면 한국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한국의 관광산업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중국 세계적 난리 틈타 몰래 결정한 충격적 상황, 중국 삼성전자 너무 고맙다며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 높여주겠다라는 이 두 가지 주제들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 처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31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은 이날 열린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실히 시행한다는 말을 풀어보면 해양 방출이 쉽단 얘기라고 우리는 풀이할 수 있겠죠. 일본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에서도 오염수 처리 방안은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를 낮춘 뒤 해양으로 방류하는 안, 그리고 고온으로 가열해 대기로 내보내는 안, 수증기 방출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요. 그간 함께 검토되었던 이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등 나머지 세 개 처리 방안의 경우는 시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유력한 처리안 중 사후 방사성 물질 감시 등의 측면에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해버린 것이죠. 우선 그 이유로는 해양 방류가 대기 방출에 비해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고, 개소리죠.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주장해버린 것입니다.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죠, 이거. 이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 및 운영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한층 확실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를 되풀이해 보자면 바다에 계속 버려왔던 것입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로 방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생태계 파괴의 매우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핵 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 등에서 이 다액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정화 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 3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물인데요. 그러나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처리수에도 우리가 우려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그리고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치명적인 처리수도 문제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처리수 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대형 탱크에 11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70톤씩 증가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2022년이면 더 이상 이 오염수를 보관할 공간이 없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소위를 열고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닥이 해양 방류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일본은 내놓았던 대책을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선 도쿄전력은 향후 20만 톤의 저장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추진하지만 40년 이상 걸리는 폐로 과정에서 작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증설은 어렵다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해양 방출의 경우 도쿄전력의 계산에 따르면 방출 시작 시기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무려 1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게 되는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해결 방안과 국제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양심이 없습니까? 적어도 주변 국가의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뭐 안 되더라도 적절한 보상도 따라야 하고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과언은 순순히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하려는지 또 일본의 지도층들이 과거 군국주의의 헛된 꿈에서 어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미쳐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폐렴으로 딱 정신없을 때 이때다로구나 하고 오른쪽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왼쪽에서는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에 위에서는 언제 쏠지 모르는 이 미사일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걱정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언급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 인민일보가 한국 기업의 기부 소식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지지 메시지를 자세히 소개한 것입니다. 우선 인민일보는 지난달 31일 어제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응원 메시지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기부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인민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신종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죠. 조속히 사라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거기에 한국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부 소식도 자세히 전해졌는데 우선 중국 삼성은 지난달 31일 중국에 3천만 위안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 51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도 지난달 28일 500만 위안 한화 약 8억 5천만 원 정도의 규모의 의료용품과 현금 1000만 위안 16억 9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에 대해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중국 누리꾼들은 도움을 잊지 말자며 이 같은 소식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 웨이보, 중국의 트위터죠. 이 웨이보를 통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곧 우리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삼성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을 염두에 둔 듯 다음에는 꼭 삼성 휴대폰을 사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올려주겠다라는 댓글까지 많이 남긴 것입니다. 앞서 중국의 누리꾼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구호물품 제공하겠다고 하자 일제히 칭찬 릴레이를 벌여왔는데요.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중앙일보를 인용 한국이 마스크 200만 개, 보호복 10만 개, 고글 10만 쌍 등 의료 장비를 중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물자 공급을 민간 및 공식 협력을 통해 최우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고요. 그리고 이번 원조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황구시보는 전하면서 황구시보의 이 같은 기사에 중국 누리꾼들은 칭찬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자, 중국 누리꾼들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한국에 감사한다. 인류는 공동 운명체다.
같이 죽어야 되나?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는데, 자 뭐 제가 좋은 얘기만 한 거고요. 반전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에 12-9 순도의 불화수소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있죠. 중국에겐 12-9 순도의 구라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이미 다 있고,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조금만 손잡으려고 하면 바로 중국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 보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물론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일 수도 있지만 사드 사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과거를 살펴야 하고, 지금 한국 와서 의료 혜택 받고 있는 부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막말로 우리가 도와준 거 중국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 때 조직적으로 중국이 불매하고 혐한 운동하고 여행 끊었던 거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 뒤, 옆, 반대쪽 나라 모두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가 극심히 우려되는 가운데 모쪼록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어찌 되었건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진심이고, 우리나라 확진자 분들 또한 얼른 쾌차하시길 빌며 추가적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몸 건강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